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5주차, 여러분들 교재 78페이지, 유리벽과 유리천장 속 여성 노동자, 그래서 웰마트의 사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그, 그 과제도 드리고, 여러 가지 문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레포트 독후감을 어떻게 내는지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제가 보니까 이제 다들 이제 교재를 잘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개인들의 어떤 생각들을 잘 정리를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에 관한 문제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로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뭔지에 대한 고민들을 진지하게 하시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수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레포트를 내셔서 그 독후감을 내시는 거는 어쨌든 개인적인 어떤 감성도 다르시고 그 느낌도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이렇다 저렇다 라고 누가 정확히 정답이다 라고 잘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 본인의 사회 경험과 또 처해 있는 환경들, 그 다음에 그러한 시각에서 바라봤던 우리의 사회 문제들, 또 사회복지사로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그냥 그런 느낌들을 잘 스스로 마음속에서 한번 정리를 해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슷한 문제를 만났을 때, 만약에 제가 이제 현재 사회에서 그런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라 그러면 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으면 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에서도 지난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굉장히 많죠. 사회 문제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한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사회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로서의 권위, 그 다음에 관련된 법률, 사회복지사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계신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클라이언트가 계신 곳이 바로 사회 문제가 시작되는 곳이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 바라보는 시각들을 과연 나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둘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건 짧든 길든 그런 것들에 관여치 마시고 이런 거를 읽어봤을 때 이런 사례들을 접해봤을 때 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더라.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게 꼭 사회복지사의 시각이 아니어도,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니, 좀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그냥 편하게, 적어서 독후감으로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정답일 거고요. 아마 그게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공통적인 문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아니면 나만이 그런 문제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소수의 의견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서, 문제 시각을 좀 가지시고, 문제의식과 문제 시각을 좀 가지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해지고 좋은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해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라 그러면 제가 학생분들과 선생님들과 같이 생활과 경제라는 과목으로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그 다음에 저한테도 가장 큰 보람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과대 선생님께서 여러 학생 선생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되게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교육부 규정이나 학교 규칙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수업을 짧게 하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시고 과제나 아니면 토론 문제를 좀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어쨌든 이제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들을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저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 것 때문에 바빠하시고 힘들어 하셨다 그러셔서 격주로 이제 독후감을 좀 제출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제 수업을 들으시면 이제 독후감을 내시는데 다만 둘째, 넷째 주, 여섯째 주 이렇게 짝수로 시작되는 주에는 독후감을 내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홀수록 이제 지난주 3주까지 내셨고 이제 4주차는 독후감을 안 내셔도 되고요. 5주차, 7주차, 9주차
뭐 11주차, 그 다음에 뭐 13주차, 15주차는 뭐 기말고사니까 빼고요. 예, 7주차도 이제 저희 규정상 네, 이제 중간고사에도 수업을 진행하라라고 되어 있어서 7주차까지는 어려우셔도 좀 독감을 좀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그 생활과 경제에 대한 어떤 사회복지사로서의 예비 사회복지사로서의 시각, 그다음 좀 더 큰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회 문제들, 그다음에 왜 사회 문제들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잘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생활과 경제 제5주차 네, 월마트의 사례입니다. 미국의 월마트의 사례고요. 여기에서는 여성 고용, 여성 노동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여성과의 남성과의 성차별에 관한 문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젠더 평등 문제, 젠더 이퀄리티에 대한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목은 유리벽과 유리천장 속의 여성 노동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검토도 해보고 외국의 사례는 어땠는지, 우리나라에서의 젠더 평등에 관한 부분들, 그다음 요즘 법률도 많이 나오죠.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지원 법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되게 될 수 있는지, 발전되어서 왔는지, 이 과정 중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물론 정치나 뭐 사회나 경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섞여서 관련 법률도 만들어지고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해오고 있는 거지만, 그 중에서 이제 사회복지사들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 아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저한테. 자, 생활과 경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월마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아직 뭐 국내에서 월마트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 여행을 갔을 때는 한 번 정도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아직 한 번도 월마트를 가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뭐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주변에는 이마트, 뭐 롯데마트,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 전 시간에 좀 다뤄봤던 문제입니다만, 기업형 슈퍼마켓들의 뭐 한 종류일 것이다. 뭐 그 정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미국은 뭐 땅도 크고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저희보다 규모가 훨씬 크겠죠. 그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렇게 월마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큰 매장들이 있어서 그 쇼핑을 아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성 노동자의 차별, 양성 평등에 관한 문제, 또 젠더 평등에 관한 문제, 사회 문제 중에 하나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여성 노동자의 차별과 양성 평등에 관한 문제, 또 젠더 평등에 관한 문제들로 어떤 문제들을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단어들을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천장, 그럼 보통 지금 화면에 잘 고심을 찾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여성 노동자분들이 위로 상승을 하고 싶어도, 수직 상승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천장들 때문에 실제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들 아주 그림을 잘 표현을 해줘서 보여드렸는데요. 아마 이 그림을 이미 상상을 하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리천장, 글라스 세일링이라고 하는데요. 여성과 소수자의 승진을 제한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다. 그래서 그거를 장벽이긴 한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유리라고 그러면 저희가 쉽게 반대편도 보이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장벽들로, 유리로 되어 있는 투명한 장벽이 있어서 잘 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묵적이고 비공식적인 차별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유리천장은 경제학 용어입니다. 경제학에서 출발이 됐고요. 1986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처음 쓰였고요. 성차별이 직장 고위층의 팽배에 있음을 폭로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리천장과 비슷한 단어로 유리벽이라는 용어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유리벽은 직장 내에서 여성을 전통적인 여성적 기술이 요구되는 직종에만 배치하는
성분리 현상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조 및 지원 업무, 그다음에 사무직, 상담, 인간관계 관련 업무와 같은 직종에서 여성을 주로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성 집중직은 승진 사다리가 없는 주변적 업무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종에서 그 기업 내에서 승진하고 좀 더 중요한 업무를 다룰 수 있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매니저나 아니면 그걸 관리를 할 수 있는 또 관리직으로 오르는 게 아니고 메인 업무, 주 업무의 보조 업무 성격을 갖는 일들을 여성이 하는 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또 보이지 않는 차별로 적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의미적으로 표현한 말이 바로 유리벽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에서도 많은 이 앞전에 저희가 이제 대형 마트에서의 사례에서도 좀 살펴보았습니다만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업무에 있어서의 차별에 관한 부분들, 또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에 관한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외국의 사례에서도 문제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리절벽이라고 합니다. 유리절벽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실패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여성이 승진한 경우에 프로젝트가 실패한 후 여성이 승진과 더불어 해고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주 업무에서 남성들은 가부장이기 때문에, 가장이기 때문에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한다는 사회적인 남성들만의 어떤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실패가 뻔히 보이는 어떤 그런 업무에 여성을 승진을 시켜서 그 일을 추진을 하게 하고, 만약에 그 업무가 실패가 되면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여성 근무자의 실적도 낮게 만들고 그런 것을 빌미로 이제 해고가 되는 그런 현상을 유리절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일부러 함정 카드를 발동하게 하는 것 같은 상황으로 이것 또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의미하는 단어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유리 엘리베이터입니다. 여성이 많은 직업군에서 청일점으로 존재하는 소수의 남성이 여성보다 경영진으로 빠르게 승진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남성에 대한 우대죠. 그리고 또 이것은 거꾸로 보면 여성에 대한 차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유리 엘리베이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유리천장, 유리벽, 유리절벽, 유리 엘리베이터, 뭐 네 가지 용어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 뭐 대동소이하고 경우는 좀 다릅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직업에서의 차별, 또 성적인 차별, 이런 것들을 팽배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단어들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사실 유리천장이란 말은 비단 여성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다양한 소수자가 자격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회사의 승진 사다리로 올라갈 수 없도록 막는 보이지 않고 깨트릴 수 없는 장벽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여성에 관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유색인종, 흑인종, 황인종 같은 백인종이 그 우월적 집단으로 형성되고 있는 많은 서구 선진 국가에서 월등한 능력과 월등한 학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인 남성보다도 많은 흑인 남성 또는 황인종 남성들이, 또 여성들이 차별적으로 승진을 할 수 없는, 또 올라갈 수 없는 그러한 벽들, 보이지 않는 벽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사실 크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리란 단어를 써서 유리천장, 유리벽, 유리절벽, 유리 엘리베이터,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들어서 그 차별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리천장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럼 이러한 차별들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단어 유리천장이라고 하는데요. 유리천장의 조건을 정의를 한 학자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커터라는 교수가 동료 교수들과의 논문에서 유리천장이 어느 인종에서건 모두 성별과 높은 연관성을 있다라고 보였습니다. 어느 인종에서도, 흑인 인종에서도 그렇고 황인 인종에서도 그렇고 백인 인종에서도 그렇고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다. 또 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백인 남성에 비해서 백인 여성이 또 이러한 인종 중에서도
백인들보다 마이너리티인 흑인 또는 황인종이 이 승진이나 직업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 환경에서의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들이 보여진다라고 그런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백인 여성 및 여성 소수자는 유리천장에 도달했음에 반해서 흑인 남성들은 그러한 경우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에 따르면 유리천장의 조건은 다음 아래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도 직원의 업무 실력으로 설명될 수 없는 성적, 인종적 차별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높은 결과가 요구될수록 성적, 성적, 인종적 차별이 심화되었는가. 세 번째, 높은 자리로 갈수록 성적, 인종적 차별 가능성이 증가하는가. 경력이 많아질수록 성적, 인종적 차별이 심화되었는가. 이러한 네 가지 문제들을 잘 곰곰이 생각으로 스스로 평가해봐서 이런 게 차별이 있다라 그러면 우리 사회에 아니면 제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 아니면 제 직장에 이러한 그 성적 차별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평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있다라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함께 시작되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변의 많은 분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그것에 대한 개선 방법들을 좀 더 찾아 나가시는 노력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그 2000년대 초반에 IMF를 만나고 나서 IMF를 지나고 IMF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연구자의 발표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교수,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한 것들을 그 여성 일자리 차별, 성적 차별에 관한 문제를 보면 기업에서 여성의 승진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의미하는 유리천장은 모든 국가에서 발견되는 보편적 현상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문제가 다른 선진 국가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보이는 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표현을 하는데 국가별 취업자 중에 여성 관리직의 비율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따가 넘어가서 보게 될 거고요. 또 전체 여성 취업자 중에서 여성 관리직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 남성 취업자 중에 관리직 비율이 3.44%였는데 위에서 여성은 0.33%로 남성 10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이러한 것들을 보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능력과 학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러한 사회적인 어떤 차별 문제 때문에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아니면 차별의 문제 때문에 여성들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것들이 관리직으로 승진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 그 다음에 그게 10배나 차이 나는 건 굉장히 큰 차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국가별 여성 취업자 중에 여성 관리직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의 2001년 발표 자료인데요. 자, 우리나라는 관리직 여성 비율이 굉장히 10명, 10%가 안 되는 거죠. 전체 취업자 수에 비해서 10%가 채 안 되는 거죠. 뭐 저희 나라하고 가까이 있는 일본이 저희보다 조금 높고요. 싱가포르나 독일 같은 경우 점점 좀 많이 좋아졌죠. 우리보다는 월등히 좋은 관리자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의 관리직 여성 비율이 전체 취업자 중에서 여성의 취업 비율이 보시는 것처럼 전체 취업자 수의 중에서 여성 비율이 47%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여성 취업자 비율이 45%. 그래서 전체 근로자의 절반 정도, 조금 부족합니다만 47%가 여성이고 또 이 47%의 여성 중에서 약 50%가 채 조금 안 되는 45%의 여성이 관리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2001년의 자료를 보면. 그래서 이러한 거에 비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케이스는 전체 취업자 중에서 여성 취업자 수 비율이 약 한 41%에 42% 사이, 그 중에서 관리자 수는 한 11% 정도가 보이네요. 그리고 외국의 사례에 비해 보면
전체 취업자 수도 조금 낮은 편이지만 그 중에서 특히나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월등히 낮은 차이를 4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유리 절벽, 유리 천정이 존재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좋은 사례표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 그 남녀 취업자 수의 증가 추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나라 1988년엔 IMF 시기를 맞기 전에도 저희 나라가 IMF 시기를 맡은 그쯤이죠. 97년, 98년 이쯤에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이때에 분기별로 취업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근데 그 중에 다시 회복이 돼서 경기가 회복이 돼서 2009년이 되었을 때 취업자 수 증감수를 보면 남성은 늘어나고 있지만 오히려 여성은 줄어들고 있는 이런 표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이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해서 가정을 꾸려야 되고 여성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어떤 그런 쪽에 가정을 돌보는 업무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는 이런 고정되어 있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확연히 표로 나타나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요. 이러한 결과들이 IMF를 만나서 경기가 극한 저점인 상황일 때 취업을 못하고 퇴직을 당하는 경우도 똑같이 남성 여성 공이 월등하게 늘어나 있지만 오히려 경기가 다시 회복이 되는 상황에서도 취업은 여성에게 굉장히 불합리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역할들, 젠더 역할을 고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어떤 시각들이 크게 보여진다라고 설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세계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매년 3월 8일 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곳에서 OECD 회원국의 유리천장 지수라는 것들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은 뭐냐? 여성의 고등교육 받는 비율, 남녀의 임금 격차, 또 여성 기업의 임원수, 또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 등을 종합해서 점수를 산정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2016년도 조사를 보면 2016년도 조사는 한국은 OECD 대상 국가 기능 중에서 최하위인 29위에 선정됐습니다. 우리보다 옆에 나라인 일본은 27위거든요. 아까 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전체 인구의 여성 취업자 수와 여성 임원 지수를 보면 일본이 저희 나라보다 약간 위에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보면 노동시장 참여율의 격차가 22%, 남성과 여성의 참여율 격차가 22%가 나고 있고요. 또 기업 이사회에서의 여성 비율이 2015년 기준으로 약간 2.1%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체 기업 임원 비율이 100으로 봤을 때 여성 취업자 수에서 기업 이사회에서의 여성 비율은 겨우 100명 중에서 한 2분, 3분 정도만 기업의 최상위급인 임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남녀의 임금 격차도 보면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 동일 업무를 한다라고 해도 약 36.6%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의 평균은 남녀 임금 격차가 약 15.5% 정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약 2배 정도의 임금 격차를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큰 격차를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 세계 여성의 날에 발표되는 한국의 유리천장 지수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속 4년 계속 꼴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과거에 비하면 많이 좋아지고 있고 많은 사례들이 발표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유리천장 지수가 높아서 OECD 국가 중에서 약 한 35개, 36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수업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